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겠습니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혜은입니다.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81%, S&P 500이 1.56%, 나스닥이 1.24% 각각 내렸는데요. 도매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지난달 0.5% 하락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연준의 대표적 매파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연준이 더 빠르게 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말이었는데 국내 증시는 전일 양시장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예상 체결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0.37% 상승하면서 2,37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8%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0.34%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09.36포인트, 709.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710선 아래쪽에서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할 전문가 분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출연자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이슬희 전문가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강력한 시그널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장 초반 예상 체결지수 박정원 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유로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시작으로 미국의 실물 지표와 연은 총재들의 연설 등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글로벌 주요 경제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혼조세를 연출했는데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약보합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2,360선으로 밀려나는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해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이 작년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2021년 동월 대비해서 6% 넘게 오르면서 최근 9개월 중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지표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오늘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되는 흐름이 예측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0.34% 강보합 출발, 코스닥은 0.36% 밀리면서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장에서도 주목해 보셔야 할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KT의 초거대 AI의 상용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KT는 2천억 파라미터 이상의 연산 능력을 합습한 이 초거대 AI 서비스인 믿음을 챗봇 등 여러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요 금융회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때 이 믿음과 같은 초거대 AI는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종합적이고 또 자율적인 사고와 판단, 또 행동하는 인간의 뇌구조를 닮은 인공지능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관련주의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먼저 KT 알파입니다. 이 KT 콘텐츠 유통부문 자회사로 알려진 기업으로 KT 관련주로 꼽히면서 전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93% 상승해줬는데 오늘장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310원 오르면서 8,0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8,000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바스 AI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26.42%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 가져갔던 종목이죠. 오늘장 강보합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0.9% 상승하면서 11,2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디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에서 23% 넘게 급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조금 조정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42% 파란불을 켜주고 6,27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TCS 살펴보시죠. 이 20%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인데 오늘장에서도 조금 조정받으면서 1% 넘게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600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가전과 정보기술 전시회인 이 CES 2023에서 올해의 화두로 로봇이 선정됐죠. 이 가운데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1년 로봇과 인공지능 등 이 미래 신사업 분야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 관련주의 흐름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 3일 삼성전자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이 모두 9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 가져가던 종목인데요. 어제장에서는 2% 넘게 밀리는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2%에 가까운 낙폭 키워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6만 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보스타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는 26.35% 아주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장 3%에 가까운 낙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800원 내리면서 하락 출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로보도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9.6% 주가를 키워줬는데요. 오늘장 1.3% 이상 밀리면서 7,5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성 TPC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8.5% 상승 흐름 예측됐는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6,64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전장의 주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소니드입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이 CSBC 네트워크 지분의 50%를 취득하고 배터리 재생 플랜트의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0% 뛰어 올랐는데 오늘장 14.61% 거의 15%에 가까운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분 좋은 빨간불 켜고 5,100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캠시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차기 복권 수탁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장에서는 3.75%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18.6% 상승하면서 거의 19%에 가까운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295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2300선을 탈환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또 다른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올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등 총 54개의 사업 분야에 약 8,2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메타버스 분야 사업에는 1,467억 원을 투입해서 메타버스 산업 융화 가속화와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 들려오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의 흐름을 오늘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처음으로 알체랍니다. 1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지 않은 종목이고 최근 9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1%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역시나 빨간불 들어오면서 1.35%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1,3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매스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이 애플의 VR 헤드셋 기기 출시와 국회 메타버스 산업기반법 제정을 강조하는 토론회 소식에 주목해보셔야 할 특징주로 짚어드린 종목인데요. 오늘장 1.33% 약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어유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 오늘장 1% 넘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38,2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장은 어떻게 시작이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 좀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은 크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자, 먼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실시간 개장 시황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양시장 출발을 한 상황인데 지금 0.5%가량으로 낙폭을 좀 키우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실시간 개장 상황 바로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당연히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외국인 수급에 좀 변화가 있었죠. 순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 증시까지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부담인 건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 안정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죠. 하지만 이제 경계된 우려감이 높아진 점은 우리나라가 좀 수출 의존적인 어떤 산업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부담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분도하고 하고 최근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이제 통화 정책에 의한 주가보다도 이 경기 방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주가의 반응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오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코스피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하는 업종은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의료정밀 업종이 그나마 좀 상승폭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진이 2.16%, 덴티움 1%, SD 바이오센서가 보합, KC는 0.28% 하락, DI가 0.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개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고 지금 삼성전자가 그나마 상승세를 좀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지수도 뿐만 아니라 IT 업종을 좀 전체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광전자가 1.12% 상승, 광명전자 1.1% 상승, 신성 ENG가 0.58% 상승, LG는 솔루션이 0.33% 상승, 삼성전자가 0.33%, 삼성 SDI가 0.1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C 코트랩이 8.21%의 강한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KC 코트랩 같은 경우에도 타랑 역시 이 탄소 제로에 대해 배출 제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이 KC 코트렐이 어떤 전에 어떤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신기가 2.9%, 화천기공이 2.2%, 두산에너빌리티가 1.56%, CS윈드가 0.8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보험업종도 선방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 몇 개 없습니다. 메리츠하저 0.9% 상승, 코리아니가 0.39% 상승, 롯데손해보험이 0.33%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업종도 그나마 좀 선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KT가 그나마 통신업종 중에서는 어떤 신사업 진출이나 가장 좋은 걸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KT의 목표 주가는 꾸준히 45,000원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고 우선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그나마 좀 많이 좀 누그러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말씀드렸던 KC 코트렐이 6.67, 광명전기 2.2%, 두산에너빌리티가 1.86%, KD케미칼이 1.79%, 덴티움 1%, 금비가 0.99%, KTNG가 0.9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도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 업종은 몇 개 업종을 빼고는 대부분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대명에너지가 4.22% 상승, 플래스크가 2.75% 상승, 일진파워가 2.37% 상승, KD가 0.52% 상승, 특수건설이 0.57% 상승, 대원이 0.2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금속주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동국산업이 11.42%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미국
그 폭력주들, 우선 그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폭력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동국산업 11.42%, 지금 동국 SNC도 4.61%, 한강 MNT가 1.7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역시 철강 쪽 시황은 좀 그렇죠. 하지만은 이 풍력 발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원래 한 작년 3분기 때 이 적자 전환을 했죠. 하지만은 우선 지금 현재는 최근에 좀 기관 쪽도 그렇고 동국 SNC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원자재 급등 영향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신성장 산업 쪽에서의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려 정밀 기기는 0.17% 업종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노블 M&B가 6.27%, 오스 임플란트가 1.93%, 이오플로우가 1.61%, 비올이 지금 1.4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의 좀 그 상승폭, 이 하락폭을 좀 약간 낙폭을 많이 하는 구조로 지금 업종들이 별로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우선 시장은 오전장 지켜봐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중소형 IT주들도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이 6.16%, 아비코전자가 4.59%, 서정기전이 3.05%, G2파워가 2.95%, 우리기술이 2.05%, 트루인이 1.7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장비 업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강 IAI가 3.64% 상승, 역시 오늘 폭력주도 괜찮네요. 이 CS 베어링이 3.24%, BHI가 2.38%, 그리고 대표적인 폭력기업이죠. 유니슨이 2.3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폭력 발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좀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폭력 발전이 어떤 이제 육지에서의 이제 폭력보다도 이제 바다 쪽, 그러니까 해상 폭력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세제 혜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상 폭력의 어떤 신규 설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해상 폭력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죠. CS 윈드, CS 베어링, 특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생산 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 베어링 쪽에서는 어떤 그 시장 점유율, 글로벌적인 시장 점유율도 괜찮은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IT주들도 좀 괜찮습니다. 지금 CU테크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그리고 템시스가 20.67%, 엘컴텍이 10.84%, 아모센스가 5.86%, S에너지가 1.86%, 비츠로셀이 1.26%, DKT가 1.08%, KH바텍이 1%, 한국컴퓨터가 0.8%, 동일기현이 0.7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중에서도 지금 1, 2위죠. 삼성전자 0.17% 상승, LG엔솔은 0.44% 상승세 보여주면서 그나마 시장은 좀 받치고 있지만 이 기업도 LG화학을 제외하면은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30까지 기업 봤을 때 상승폭이 나오는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0.3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KTNG가 1.09%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급락했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 1%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왜냐하면 다음 그 내일장에서 상승세 보여주었을 때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락장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또 본다고 한다면 2% 이상 오르는 기업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2.23%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큰 모습을 지금 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도 별로 없습니다. 2% 이상 떨어지는 종목도 별로 없고요. 카카오뱅크가 2.18% 하락,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2%,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2.41% 하락세를 제외하면은 큰 폭의 하락세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전부 다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이 3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손에 꼽을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에코프로빈이 0.51% 하락, 세트론 헬스케어가 1.22% 하락, LNF가 0.98%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1.9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좀 올스템 임플란트가 1.43%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우데이터가 1.76%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TMC가 상장했죠. 하지만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지금 3분기 연속 이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하락폭이 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커진 형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효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마진이나 주요 화학 제품들의 마진이 여러 가지 그 어떤 공급도 있겠고요. 공급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마진 부분 좀 개선이 되는데 좀 시간 좀 걸릴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역시 뭐 CS 베어링 풍력 쪽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베스타스 투자에 대한 협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풍력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은 그나마 좀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얘기도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황 들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실시간 개장 시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 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까지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피도 역시 낙폭은 0.2%로 하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시간 개장 상황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저가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좀 네. 남아있다고. 자, 이슬이 전문가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낙폭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점점 더 자금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757억 원 매수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0.18%까지 초반에 한 0.38%까지도 이어갔던 낙폭을 좀 줄이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0.62% 하락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도 저가 매수로 담아가기엔 좀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코스닥 중심의 이제 종목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가 빠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현재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굉장히 좀 굵직한 기업들의 기업 이익 추정치가
증시가 계속해서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70% 이상이 이번 연도 기업 이익치가 좀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대형주 종목들을 사실 저가 매수에 좀 담는 시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는 코스닥 종목에 또 이제 개별 이슈가 뚜렷한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CPI 지수가 또 이제 0.6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전망까지 봤을 때 뭐 3% 이상까지 하락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만큼 이제 물가 폭등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진정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전히 금리 인상이 이번 연도에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 한 5% 이상대까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 1월 31일에서 2월 초까지 보시면 또 FOMC의 금리 인상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여전히 경계할 필요는 좀 있겠지만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 단기 나눠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시면 좋으냐? 바로 이제 고성장주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이제 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좋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단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담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부진해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고성장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섹터 다 저가 매집을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정도가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모두 알고 계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설비 감축을 또 목표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회복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올라가길 바라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부진을 통해서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코스닥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이런 중국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지금 수혜를 굉장히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세한 시황 분석 들어봤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간밤에 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초광대역 칩, 꿈의 칩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자체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지금도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강세 테마, 약세 테마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FNF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상당히 잘 갔어요. 네, FNF 일단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주, 중형주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7%에서 8%가량 또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손절보다는 좀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8% 급등이 지금 나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금 실적 대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9,500원에서 12만 500원까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사실 본업은 이런 패션 산업이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엔터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익 추정치를 계속해서 좀 늘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목표 주가는 그대로 16만 원대까지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특징 섹터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실 어떠한 뚜렷한 이런 테마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들, 현재 이제 흐름에 맞는 게 바로 이제 엘컴텍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최고점을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엘컴텍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달러라든지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앞으로 금 가격 지금 1,900달러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이제 높게 올라가면은 3,000달러까지도 안착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사실상 좀 해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 역시도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해지의 어떤 수단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엘컴텍 최근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들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1,200원대까지 1,300원 이하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45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물건이 비싸진다라고 하면 금값이 됐다라고 하는데 금값이 정말 금값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금값 관련해서 엘컴텍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오늘 시장에서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FNF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엔터 관련주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YG 엔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을 좀 보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전 세계가 엔데믹화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사실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제 치료제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백신도 이제 어느 정도 보급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에 따라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화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를 좀 누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엔터주들을 포함해서 이런 대표적인 리오프닝주들이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었죠. 심하면 이제 적자 기업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게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빠른 기업들은 작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늦은 기업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이제 터닝 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YG 엔터는 국내 대표 엔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라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뮤비, 셧다운의 뮤비가 뭐 3억 뷰를 넘어서 5억 뷰를 넘어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아티스트에 대한 인기가 많게 되면은 콘서트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앨범 판매량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 YG 엔터테인먼트의 현재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크게 급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무려 이제 매출액이 한 5천억에 또 육박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700억대 가까이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 700억대면은 사실 상장 이래로 거의 역대 최대 실적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핑크베놈의 흥행을 또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해당 이제 아티스트의 인기가 굉장히 많게 되면은 그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나오는 뭐 굿즈라든지 상품에 대한 이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부가적인 수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과거에 인기 있었던 아티스트들도 좀 복귀가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제 지드래곤 씨도 또 복귀를 한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의 데뷔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블랙핑크의 뒤를 잇는 이런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지금 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게 뚜렷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보다 실적 좋아질 게 뚜렷한데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의 여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요. 지금가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만 조금 더 내려온다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부터 48,000원 이하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력에너지 관련주들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풍력 터빈 세계 1위죠. 베스타스의
투자에 협업이 부각이 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풍력에너지 관련주는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흐름 보일 걸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이제 평균 상승률보다는 훨씬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풍력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고성장주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 풍력 관련주들도 태양광에 비해서 비중 훨씬 더 많이 늘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으로도 앞으로 좀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사실 좀 실적은 부진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 어쨌든 이런 섹터의 전체적인 전망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풍력 역시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전망이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CS인데 또 자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래처가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CS인데도 최근에 이제 베스타스를 이제 인수를 했죠. 이제 베스타스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CS윈드와의 이런 협력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CS윈드가 앞으로 그런 어떤 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또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좀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 역시도 지금가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에너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CS 베어링이 오늘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슬아 전문가님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실적 반드시 체크하면서 풍력에너지 관련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이렇게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개장 시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번에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낙폭을 좀 축소를 해 나간 상황인데 자, 우리 시장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시황 함께 짚어주시죠. 예, 어제 발표했었던 미국이 소매 판매가 급감을 했었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비 대비 1.1% 이제 감소를 좀 하게 됐는데 이게 2021년도 12월 이후로 그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미국이 지금까지 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현재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입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 침체가 지금 다시 불거져 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투자자들 여러분은 기준을 과연 어디다가 잡아야 되는지 모를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나쁜 소식이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나쁜 소식이 경기 침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로 받아들일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시장에서도 어제 장세 같은 경우 보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연초 랠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불안감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인 거를 저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거꾸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한 1분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그나마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의해서 다시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그러한 안도감에 의해서 현재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중국 테마주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섹터적으로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항공주, 저가 항공사들 올라가고 있고요. 풍력에너지 주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풍력에너지 주들은
뉴스가 하나 있었었죠. 그 풍력터빈 1위 베스다스가 윤 대통령 순방 계기로 해가지고 3,700억 투자 결정을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면세점, 여행주들,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들, 이렇게 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 테마주, 중국 관련주들 이렇게 맞춰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좀 이렇게 재료를 포함해서 개별 장세가 된다면은 저희는 하루하루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역시나 그 KT에서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AI 서비스를 상반기 출시 계획에 있다 해서 AI 테마주들도 계속해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볼 테마로 볼 수 있고 그 셀바스 AI라든지 브리즈텍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등 종목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로블록스가 이제 전날에 이제 급등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애플 MR 헤드셋 출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VR, AR 테마도 계속해서 테마에 상승하는 그러한 편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렌텍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택 그리고 넥스트 등등 종목군들도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서 그렇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가항공사 LCC 테마가 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 후조 및 항공 수요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 에어부산이나 TA 항공, 제주 항공주들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여행주들인 하나투어 그리고 노랑풍선 그리고 호텔신라 등등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다날 등 흐름도 오늘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테마들 중에서도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는 테마는 저는 게임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일부 게임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왔었죠. 그 중국이 그 중국산 온라인 게임 판호 88종 발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주들의 그 테마가 상승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88개 판호 목록에는 그 텐센트의 그 백야극방 그리고 원몽지성 그리고 네디즈의 초번선봉 등 게임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텐센트의 백야극방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시면은 중국 정부가 텐센트를 계속해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서브컬처 수집형 RPG 게임의 출시를 지금까지 허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판호를 발급을 했다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서브컬처 수집형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에서 1등인 게임 장르입니다. 수집형 RPG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키우는 거죠. 리니지처럼 들판을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사냥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템을 획득을 하고 내 캐릭터를 강화하는 게 이제 수집형 RPG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수집형 RPG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서브컬처 수집형 RPG가 됩니다. 서브컬처라는 거는 그 하위의 특정한 문화를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원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소년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게임화돼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 게임 관련주들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수집형 RPG 게임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안목까지 이렇게 좀 길러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연 저는 카카오 게임즈하고 조이시트의 그 중국 잠재력이 높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도 7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한 90만 주 이상 그리고 기관도 한 60만 주 이상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수급이 쌍끌이로 이렇게 매수가 돼 있는 거고요.
그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관 외국인의 그 특징적인 매수는 없기는 하지만 다양화된 장르에서 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와 조이시티를 게임주에 만약에 저희 투자자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업종 내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그 국내하고 달리 장르가 굉장히 다변화가 돼 있습니다. 게임 시장에. 그리고 매출 탑 30 장르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집형 RPG가 27% 그리고 캐주얼이 한 24% 등등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브컬처 게임이 수집형 RPG의 60% 이상을 차지를 한다. 그중에서 이제 원신이라는 게임이 대표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내로 넘어와서 연관되어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에버소울하고 조이시티의 스타시드라는 서브컬처 수집형 RPG가 올 상반기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국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국내 게임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플러스 알파격으로 지금처럼 판호를 개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중국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이시티의 스타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 서브컬처 게임 퍼블리셔죠. 빌리빌리가 서비스를 이미 준비 중에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도 12월 28일 날 국내 게임의 그 외자판호를 좀 다수를 좀 획득을 했죠. 국내 게임사가 7종이 외자판호를 획득을 해서 1년 6개월 만에 재개가 됐다는 게 사실은 작년서부터 게임주가 이렇게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국내 게임사에 대해서 판호 발급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12월 28일 날 국내 거 게임 7종 중 4종이 2020년도 이후 출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규 출시작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면서 글로벌에서 흥행 중인 작품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제2의 나라라든지 뭐 에픽7 등 뭐 이런 것들이 발급된 거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저희 국내 게임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판호에 대한 국내 게임을 이렇게 발급이 퍼블리싱이 중국을 한다는 거죠. 중국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급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올해에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게임의 업종 리레이팅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 공략이 재개가 돼서 국내 게임사의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죠. 저희 뭐 투자자분들 뭐 다 아시긴 하겠지만 중국 지역이 글로벌 게임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중국 온라인 어제 뉴스 나왔었던 88종하고 국내 게임의 그 판호에 대한 개방 이런 것들이 글로벌의 타겟으로 준비 중인 그 공략 옵션에 중국이 추가됐었다는 거. 요게 이제 기대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런 신규 매출에 대한 기여가 사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가능해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게임주들이 하반기에 이슈를 받기 이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임주는 조이시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관심주 추천주로 아까 전에 그 조이시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좀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건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 점차 축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0.06% 하락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4%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